자, 안녕하세요. 토 선생님이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풀어볼 문제는 그 파고다 토익 카페는 이제 다 아시죠? 카페.네이버.com 하시고 파고다 토익 북스 이렇게 치고 카페에 가입하셔서 들어오시면 그 온라인 모의고사 무료 모의고사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모의고사에 들어오셔서 1회 분을 좀 풀어보시고 파트 5 또 영상 강의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틀린 거 확인하시고, 자, 오늘은 파트 6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그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파트 6입니다. 문제 수는 제일 적죠. 16문제밖에 출제가 되진 않지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좀 답을 찾아야 되는지, 자, 그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1번부터 4번까지는 메모입니다. 메모라는 것은 회사에서 뭐 인사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보내는 또 회람이나 사내 공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좀 얘기하는 거죠. 자, 제목이 있을 때는 꼭 제목을 확인하세요. 이 날짜도 시제 문제 푸는 힌트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날짜 한번 확인하시고 제목 확인하시죠. 자, take leave. 자, leave는 명사로 휴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휴가 가는 거에 대한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제목만 보고도 알 수가 있겠죠. 자, 131번. 자, 문제부터 좀 보시면. 자, 문제는, 보기를 보니까 뭐 전치사, 접속사 이런 것들이 섞여 나왔어요. 전치사 또는 접속사 이런 걸 고르는 문제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 132번은 부사 어휘들이 4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since도 그 전치사, 접속사로만 알고 계지 마시고, 그 이후로라는 얘가 부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사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뭐 132번은 부사 어휘 문제, 133번은 하나씩 꼭 있죠. 지문마다 그 문장 삽입 문제. 자, 134번은 want의 4가지 형태가 나와 있는 자리 찾기 문제입니다. 자, 131번부터 좀 보시면요. 그 빈칸 뒤쪽을 보니까 여러분 mentioned 이거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during 이하는 또 다른 전치사 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ed로 끝나는 명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ed로 끝나는 동명사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mentioned라는 것은 명사나 동명사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빈칸에 여러분 전치사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치사는 절대로 올 수가 없겠죠. 왜? 전치사도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아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나 동명사 같은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과거 분사가 뒤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 접속사 뒤에 ing가 나오거나 또는 접속사 뒤에 pp가 나오는 뭐다? 분사 구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until이나 as 둘 다 뒤에 ing, pp의 분사가 나올 수 있는 분사 구문으로 만들 수 있는 접속사 중에 하나긴 한데, 자, 이렇게 pp가 나와 있는 경우는 항상 여러분 as pp를 먼저 의심해 보세요. as pp는 뭐뭐 되어 있듯이 또는 뭐뭐 했듯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지난 전체 회사 미팅 동안에 언급되었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it is 같은 과거니까 it was겠네요. it was 같은 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SPP 하면 뭐뭐 되어 있듯이 란 뜻이고, 그 다음에 뭐 as discussed 하면 논의되었듯이, 뭐 as stated 어디에 언급되어 있듯이 뭐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2번은 부사 어휘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회의 때 뭘 얘기를 했냐면 휴가 가는 거에 대한 그런 요구 조건들이 최근에 변경이 되었대요, 회의 때. 그죠? 그래서 뭐 10년 동안 회사에서 일한 직원들은 25일의 휴가를 허용받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사를 골라야 되느냐? 그 이후로, 그다음에 자, 이제는 now, 뭐 현재, 지금은 이런 뜻이죠. already, 이미, still, 벌써. 잘못 말했어요, 여러분. already가 벌써, still은 아직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서 힌트를 찾아야 돼요? 바로 여기예요. 여기. 자, 지난 회의 때 이런 휴가 정책이 변경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변경되기 전에는 어땠는데
이제는 이제는 25일의 휴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자연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앞뒤에서 이런 힌트를 좀 찾아주셔야 돼요.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변경이 되었으니까 옛날엔 어땠는데 자 이제는 25일에 휴가를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년 미만 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렇죠? 10년 동안 일한 사람은 이런데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less than 10 years, 10년 미만 일한 직원들도 물론 휴가는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날짜가 일수가 15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다. 자, 그런데 8개월 동안에 그런 수습 기간은 또 끝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 8개월 동안의 수습 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이 안에. 그래서 이 빈칸에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자, 글의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처음에 몇 년? 자, 25년 이상. 25년 일한 사람이죠. 25년 이상이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25년, 10년 미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10년 미만을 일한 사람들. 25년 일한 사람들. 그럼 이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더 작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요 D를 보시면은 이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may not go on leave. 자, 휴가를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요구 조건이 뭐겠어요? 이 요구 조건. 뭐 여기서는 뭐 10년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8개월의 수습 기간을 못 끝낸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직원들은 휴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자연스럽겠죠. 자, 25년이라는 사람들, 자, 10년이라는 사람들, 8개월의 수습 기간을 끝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의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이렇게 문장 고르는 문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나는 정말 모르겠다. 나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다. 해석도 안 되고 연결이 뭐가 되는지 모르겠다 할 때는 여러분 여기 this 나와 있잖아요. 요거 그렇죠? 이 this 나와 있는 게 거의 90% 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냅두시고 요거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말이 되면 연결이 되면 그 얘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this라든지 또는 also 같은 게 들어있는 문장도 답될 확률이 얘는 80% 이상. 왜냐면 also는 앞문장에서 뭔가를 내용 추가하는 그런 부사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도 답될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이건 모르는 경우에 여러분 무조건 또 this, also 들어있는 거 찍지 마시고 나 모르겠다. 그럼 어차피 뭐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데다가라도 한번 희망을 걸어보시고 요런 단어가 들어있는 보기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입니다. 자, 134번은 want의 4가지 형태가 나온 자리 찾기 문제인데 자리 찾기 문제를 풀 때는 그 문장에서 무조건 동사부터 여러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만큼의 한 문장인데 이 문장에는 이미 must receive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동사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 이 문장이 접속사가 없는 하나의 문장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동사 안 되고 주어 동사?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동사 안 되고 그래서 who want가 되는데 여기서 who는 여러분 뭘로 쓰인 걸까요? 요렇게입니다. 요렇게가 앞에 있는 staff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who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하나가 더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는 직원들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장님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135번에서 138번은 이메일이네요. 그죠? 제목을 보니까 무슨 엑스포에 관련된 내용이고 첨부 서류를 보니까 여기 피드백이 나와서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봐도 문제를 좀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대략 감이 잡힐 거예요. 엑스포를 했어. 어떤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가 어땠는지 거기 참가자들한테 피드백을 요청하는 그런 양식을 첨부했구나 라는 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뻔할 뻔짜다 이렇게 딱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35번부터 첫 문제부터 문장 넣는 문제가 나왔고 자, 136번은 형용사 어휘를 고르는 문제네요.
자, 137번 부사 어휘고라는 문제, 138번 뭐 딱 봐도 동사 문제입니다. 자, 135번은 처음부터 문장 넣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맨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대신해서 나는 감사드리고 싶어요. 참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뭐가 와야 되겠어요? 참석해 주셔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행사가 아주 당신에게 흥미롭고 가치 있는 행사였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맨 첫 문제로 이렇게 문장 고르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더 쉬운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자, 136번은 자, 이 무슨 year of the expo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엑스포의 올해, 이 this라는 건 올해를 가리키는 거겠죠. this year니까 올해 어떤 한 해였대요. 그죠? 올해가 어떤 해였는데,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문장까지도 좀 보시면은 올해 행사에 대한 당신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는 좀 듣고 싶고, 왜 그러냐면 그 내년도 엑스포 준비가 곧 또 시작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드백 양식이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작성해서 우리에게 돌려보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엑스포를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뭐 이거는 맨날 나오는 뻔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해겠어요? anniversary 경축하는 경축 기념 이런 뜻이잖아요. 엑스포 경축하는 엑스포일까요? 자, recurring 되풀이되는 계속 반복된다는 계속 순환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매년 열리는 행사다라고 하려면 recurring이란 이런 형용사 쓰면 안 돼요, 여러분. annual이라든지 매년 열리는 행사 아니면 regular basis로 열리는 행사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되풀이된다, 순환된다 이거는 조금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same 똑같은 하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initial이 정답일 텐데 말이 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initial 무슨 뜻? 처음의 초기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올해가 첫 해였다는 얘기야. 알겠죠? 엑스포 올해 첫 해 엑스포가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7번은 부사 어휘를 고르는 건데 이 문장 맨 앞에 나오는 이런 부사들을 이제 주로 우리가 접속 부사라고 하는데 접속 부사를 고를 때에는 반드시 앞문장과 그 빈칸에 속해 있는 이 문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앞에 문장을 보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좀 겪었던 경험을 우리가 듣고 싶어요. 왜? 내년 엑스포도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간략한 피드백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와야 되겠어요? 자, accordingly 그에 따라 또는 그런 이유로 이런 부사고 in the end 결국 뭐 이런 뜻이에요. 자, likewise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고요. 이와 같이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rather 얘는 오히려라는 뜻도 있고 꽤라는 의미로 부사로도 쓰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뭐가 와야 되겠어요? accordingly가 와야 되겠죠. 그런 이유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경험을 좀 듣고 싶어. 그런 이유로 우리가 피드백 양식을 첨부했으니까 좀 작성 좀 해주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138번 we라는 주어 뒤에는 당연히 동사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 아닌 거 B 지우시고 자, 동사 문제는 어떻게 풀자고 그랬더라 여러분? 수태, 시제 순서로 풀자. 근데 수태일지 다 맞아요. 그러면 시제만 보시면 되는데 앞에 문장을 보니까 6월 1일에 회의를 할 거다 라는 미래 시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가 문제를 좀 다룰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미래의 회의를 하니까 그 미래 회의 때 다룰 것이다. 미래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C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거 보시겠어요. 다음은 좀 어려운 기사입니다. 자, 기사인데 내용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기사가 좀 어렵긴 하죠. 자, 139번 동사 문제, 140번은 문장 집어넣는 문제, 141번 부사, 142번 봐도 동사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동사, 준동사 이런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리 찾기 문제예요. 자, 139번부터 좀 보시면요. 앞에 읽어보세요. 회사 이름 나왔고요. 그 다음에 CEO가 있는데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0월 달에 스텝 다운 한대요. 스텝 다운 뭐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니까 퇴직하는 거죠. 그렇죠? 퇴임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년 동안을 거의 10년 동안을 이 회사
를 뭐 had는 이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끌어왔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왜 10년이라는 기간이 나왔으니까 10년 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겠죠. 그래서 C가 답이 되는 거고 140번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근데 인터뷰에 따르면 그녀의 마케팅 그런 전문성이 그리고 이런 세부적인 거에 그런 관심을 갖는 그런 능력이 그녀를 몇 번의 승진에 아주 명확한 후보자로 만들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전문성도 있고 뭐 아주 뭐 세부적인 거에 관심도 갖고 이러한 그런 그 사람의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이 몇 번의 승진을 가능하게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근무를 했고 여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녀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일을 한 문장으로 그냥 요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몇 번이나 승진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140번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기는 그녀가 10년 동안 일해온 그 기간을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해놨다. 그러면은 여기는 A가 들어가서 그녀가 처음 이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시작했는데 그녀는 아주 전문성도 있고 뭐 아주 세부적인 거에 관심도 잘 하고 이래서 몇 번이나 승진을 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어떤 승진하는 어떤 사람의 승진이 아니라 뭐 퇴임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뭐 승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그동안의 업적에 대해서 나열하는 그런 부분이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사람의 양력이라든지 업적 같은 것들을 좀 신경 쓰면서 보시면 뭐 금방 답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가 답이 되겠고 141번은요. 그래서 몇 번이나 승진을 했대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 뭐가 됐어요? 탑 executive가 됐다는 얘기는 아주 제일 높은 그런 임원까지 올랐다. 즉 CEO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141번은 아직도 예를 들어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아 오래지 않아 이렇게 되는 뭐 D가 와야 되겠네. 그죠? 왜? 계속 몇 번이나 승진을 했는데 그렇게 뭐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D가 답이 되겠고 142번은 뭐 여기 이렇게 한 문장인데 한 문장 여기 동사가 이미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동사 못 와. 그래서 두 개 지우고 그 다음에 ability 하면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ability는 투부정사의 수식을 뒤에서 받는 명사구나. 그래서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그녀의 특별한 능력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ability 뿐만 아니라 뭐 교재 보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뭐 way라든지 effort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것들 뒤에는 관용적으로 투부정사가 붙는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문 풀어볼 텐데요. 마지막 지문도 기사네요. 자, 143번 문제는 동사 어휘 문제죠. 144번은 뭐 쉬운 자리 찾기, 145번 문장 집어넣는 문제, 146번 전치사 문제입니다. 자, 143번은 자, 3년 동안의 renovation plan이 목적으로 나왔어요. 3년간의 그런 renovation 계획이죠. 그거를 끝냈다, 종료했다, 자, 토론했다, 선출했다는 좀 이상하네. 사람을 선출해야지. 그죠? 업데이트했다. 자, A, B, D 세 개가 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 파트 6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뒤 문장을 읽어보고 문맥을 파악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결정적인 힌트 어디 나왔어요? 여기 있죠. 그렇죠? 자, 그 수정된 계획은 자, 뭘 했길래 수정이 됐겠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뭘 했으면 수정이 됐겠어요? 업데이트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내용을 추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업데이트된 계획, 즉 수정된 계획은 이런 금액을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에 할당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44번은요. 숫자 앞에 빈칸이 쳐있고 이렇게 자리 찾는 문제 나오면 이거 무조건 부사 골라야 돼요. 알겠죠? 숫자도 품사가 있어요. 얘도 형용사잖아. 그렇죠? 그러면 앞에는 당연히 부사가 와야 되겠죠. 숫자 형용사 앞에 부사. 특히 이 approximately라든지 또는 nearly 같은 이런 그 부사들이 숫자 앞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네, 145번이 굉장히 어려웠죠, 여러분. 풀어보는데. 근데, 뒷문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200 밀리언 달러를 어떤, 도시 프로젝트를 위해서 할당을 했다는 얘기고, 약 100 밀리언 그런 달러, 가 따로 또 배정이 됐나봐요. 어쨌든, 돈을 그 도시 프로젝트에 할당을 했어요. 그리고 빈칸에 어떤 문장이 들어오고 뒷문장을 보니까 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가 쭉 나왔단 말이죠. 어디다 쓴다 그랬어? 오래된 빌딩을 다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데요. 아파트 단지를, 그쵸? 그리고 또 어디다 쓴대요? Create a new subway line and replace a lot of old buses.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노선도 새로 만들고 오래된 버스도 다 교체하고.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어떤 주거지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아파트, 단지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교통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어있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quity.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언급하기를 그런 대중교통과 주택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됐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돈을 받았는데 이거를 다 그런 데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D가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6번은 자, 이 프로젝트가 완료가 될 거래요. 언제 완료가 돼? 내년 11월 말에. 그러면 내년 11월 말 해놓고 어떤 전치사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건데 어떤 전치사가 와야 되겠어요? 11월 말 이렇게 돼야 되겠지. 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때 from A to B 이런 형태로는 시점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의미가 꼭 붙어야 되겠고 below는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이하라는 뜻도 있지만 from 어디에서라는 것도 장소를 나타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around는 장소를 나타낼 때는 어디 주변에 이런 뜻이고 얘가 시간 표현에 쓰일 때에는 언제쯤 이런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6 문제 틀린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파트 7 문제도 부지런히 푸셔서 해설지 참고하시고 파트 7은 틀린 문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 한번 풀어봤는데 온라인 모의고사 2회도 있어요, 여러분. 2회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토 선생님하고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